경제 소식꾼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인 중국. 중국의 전국 인구 조사는 매 10년마다 실시됩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가 이제는 정점을 찍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 국면에 접어든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2021년 5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제7차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4억 1178만 명의 인구가 집계되어 지난 10년간 5.38%의 인구 성장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통계 오류를 지적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중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 중이라 인구 감소는 시간 문제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 그런 식이면 한국은 곧 소멸할 것이라며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쟁력은 인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인구수는 저렴한 인건비를 상징했고 중국이 급성장한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고 성장의 과실을 먹게 되자 이제 중국은 소비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늘었다며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가 반토막 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사상 처음 10명 아래인 8.5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과거 중국은 1.6명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1.3명대로 떨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 시작이며 조만간 반토막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앞으로 중국 인구가 2100년 무렵에는 지금의 절반인 7억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았으며 중국 시안자오퉁대 연구진은 합계 출산율을 1.3명으로 설정한 결과 인구가 반토막 날 시점은 앞으로 45년 뒤인 2066년 무렵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인구가 감소되면 국력이 약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력이 약화된다면 중국 주변에서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가가 쪼개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의 독립 문제, 대만과의 갈등, 인도 국경지대에서의 분쟁 등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가 더 감소하게 되면 중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국의 인구학자 허야프 박사는 인구 감소는 경제에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바라봅니다. 중국 정부 역시 산하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아이 수를 2명까지 허용하고 2021년에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서 못 낳겠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민들이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문제시하자 중국 정부는 강압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고 사교육 회사들을 문 닫게 하였는데 그러자 중국 경제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인구 감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 한국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의 인구가 반토막 나고 경제가 파탄나게 된다면 한국은 아예 소멸할 것이라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1.1로 전 세계 최저 출산율 수준입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3이니 단순 수치 계산만 했을 때 중국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율이 높으므로 중국은 만약 인구가 반토막 된다면 한국은 소멸할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선진국의 1인당 평균 실질소득은 인구 변화와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AP통신은 일찌감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들은 외국 자본이나 기술, 산업 투자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도 경제가 버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부와 기술의 축적이 이들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또한 2010년, 2019년 OECD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압도적 1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 혁신으로 사람이 많지 않아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는 게 한국입니다. 똑같이 인구가 줄어들어도 선진국 반열에 이르지 못한 중국은 큰 타격을 받지만 선진국이자 기술혁신 국가인 대한민국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구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중국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른 경제 소식꾼이었습니다.